자, 이거 유충열전은 영웅소설이에요. 영웅소설. 자, 이 고전소설에서 영웅소설이면은 이거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이제 군담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군담소설은 전쟁 이야기야. 전쟁소설. 자, 주제는 자, 유충열의 고난과 그 다음에 영웅적 행적. 요게 중요해. 영웅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야. 시련이 들어가니까. 시련이 있고 이겨내고 해야 돼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좀 특징은 뭐냐면 배경이 중국이야. 자, 중국 명나라야. 중국 명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명나라거든. 근데 소설을 읽다가 얘가 배경이 중국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 뭘 찾으면 되냐면 임금을 뭐라고 지칭하냐를 찾으면 돼. 자, 임금이 있을 때 이게 만약에 중국 배경이잖아? 그럼 얘는 천자라 그래. 천자. 임금한테. 근데 이제 만약에 조선이다. 뭐 조선이나 고려나 이런 데다 그러면은 이 고려는 잘 안 나오고 보통 한글 소설이니까 조선 나오거든. 자, 그럴 때는 이제 그 상이라는 말이 나와. 상. 주상전하 그러지? 주상전하. 상이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왕인데 천자라고 했다. 그러면은 아, 배경이 중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이거 특징이 좀 많아요. 자, 첫 번째는 이 영웅소설의 영웅설화적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유불도 사상이 다 드러난대. 자, 2번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1번이 중요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천상계에서 싸웠던 애들이 지상계에 와서도 갈등을 해. 지상계의 이원적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천상계의 존재가 하늘에서 너무 싸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거든? 근데 인간 세상에서 또 싸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천상계고 지상계를 나누는 걸 이원적 세계관.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여기서는 그 유충열은 이 소설대로 이 내용대로 하면은 간신한테 밀려난 신하의 아들이거든. 근데 그 간신을 물리쳐. 이거는 이 어떤 권력 회복의 소망. 권력 회복의 소망이 투영된다. 투영돼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거는 보통 뭐하고 같이 나오냐면 보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 보기에서 요 말이 나와서 요게 들어가면 이거 맞는 말이야. 읽어보면 이때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항소를 손에 든 채 집 밖으로 나오다가 보니,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항복하려는 찰나야. 거기서 끊어야 돼, 본의에서. 위기지, 위기. 국가의 위기야. 자, 뜻밖의 호통소리가 나면 어떤 한 대장이, 요 대장은 유충열이야. 자, 적장 문거리의 머리를 비워두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요거는 이제 위기에서 벗어난 거야. 자, 국가의 위기가 있었고, 요 국가의 위기를 한 대장으로 인해, 한 대장에 의해 벗어난 거야. 그럼 여기는 한 대장은 누구냐면 얘가 이제 유충열이 돼. 자, 매우 놀라고 또 기뻐 말하기를 적장변 장수 성명이 무엇이냐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했어. 그래서 요까지는 국가의 위기가 있었고 그 한 대장에 의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렇게 돼. 이 소설 읽을 때 적당히 읽은 다음에 여기까지 무슨 사건, 여기까지 무슨 사건 이런 거를 좀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 고전 소설은 좀 치사한 내용일치가 나오거든. 근데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 내용 나왔을 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 이런 게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어떤 함축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취미로 그냥 쓴 거라서 함축적이나 심오한 철학적 사상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내용일치가 많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심오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보기에서 이제 끌어내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일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돼. 자,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땅에 엎드리니 그럼 이 대장이 충렬이야. 천자 급히 물어 말해 그대는 뉘신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가? 그랬지? 충렬한테 얘기한 거야. 충렬이 붙인 유심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준 장인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여쭈오되. 그러니까 이제 충렬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천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고 장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재에 대한 마음이 아주 부정적이야. 그래서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일단 정체를 밝혔어.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리 밖에 있다가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온 이유야.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핍박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기를 충신을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정한담과 최일기를 충신이라고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천자가 정한담하고 최일기를 충신이라고 했어. 근데 정한담과 최일기가 지금 역모를 꾸민 거야.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정한담과 최일기를 충신을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뭐냐? 임금을 비난하는 거야. 비판이지, 비판. 원망, 비판. 임금에다 원망, 비판. 자,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들과 해와 달리 빛을 잃은 듯합니다. 참 암담합니다. 이런 뜻이야. 심정이야. 그래서 한 대장에게 벗어났고, 자, 여기서는 자, 충렬이 자, 천자에게 자, 원망을 하는 거지. 천자에게 원망, 천자를 원망하는 거지. 천자를 원망. 그러니까 나가 누구고 내가 여기 왜 왔고 이런 거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옛날에 저 정한담호 최일기 충신이라고 그러고 우리 아빠하고 우리 장인하고 유배 보내고 죽게 만들더니 지금 걔들한테 네가 죽게 생겼네? 참 잘하는 짓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비난하고 있는 거지. 조롱하고. 자고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중의 군사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더라. 그만큼 슬퍼했다. 이런 뜻이야. 천재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며 할 말이 없어 우두커니 앉아있더라. 자기가 한 거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 객관적 팩트야. 팩폭을 한 거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얘가 나를 구해주고 나라를 구해줬는데 얘가 지금 내가 했던 행동들이 다 얘가 한 말이 맞아. 근데 내가 어디다 임금한테 대다고 네가 지금 이렇게 눈을 똑부랗게 뜨고 나를 원망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지금 나라의 위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끊어야 돼요. 자, 있더라에서 왜 한편 나오면 또 딴 얘기 나오거든.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는 본진에서 문건에 목을 베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해 와서 천자 곁에 앉았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였다. 이제 태자의 대사야.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이 경은 충렬이야. 뭐 자기는 아빠한테 막 지금 원망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태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나라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 잘못을 깨닫고 관숙 채숙은 간신이야. 주공은 충신이야. 그러니까 간신의 말을 듣고 충신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으니 옛날에 주나라 성왕도 비슷한 실수를 했어. 그러고 나서 훌륭한 임금이 됐어. 우리 아빠도 그럴 거야. 이런 얘기야.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늘에 달린 거지 사람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게 아니야. 이런 거야. 그런 말을 말고 그렇게 원망의 말을 하지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해 천자를 도우시면 이제 당부하는 거지.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해 천자를 도우시면 이 말을 하고 싶은 말이야. 너무 원망의 말을 하지 말고 우리 충성을 다해서 우리 아빠를 도와줘. 그러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라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 라고 해서 거기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 거기 줄 치면 돼. 줄 쳐서 연결하면 돼. 충렬이 천자를 원망했는데 지금 태자가 충렬에게 당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렬을 설득하고 있는 거지. 도와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 은혜 잊지 않을게. 지금 국가의 위기라는 걸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충렬이 그 울음을 그치고 태자 얼굴을 보니 천재의 기상이 뚜렷하고 얘는 천재가 될 수 있을 애 같아.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남다른 거야. 한 시대 성군이 될 듯하여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천재 앞에 사자에 말했다. 그 다음에 사자에 소장이 충렬이야. 아비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 있는 까닭에 격절한 마음을 폐하게 하렸으니 제가 무거워 죽어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제가 천재한테 너무 막말을 했나 봐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야.
자, 소장이 죽을지언정 어찌 패를 줍지 아니하겠습니까? 거기 줄치면 돼. 하고 싶은 말은 그거지. 충렬을 설득했더니, 자, 충렬이, 자, 돕는 것을 수용한 거야. 충렬의 수용이야. 당부하고 설득을 했어. 근데 그 당부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 돕을게. 어떻게 안 돕겠어? 이러는 거야. 자,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투구를 씌우고 대원수를 명하여, 이제 먼저 관직부터 준 거야. 너 대원수 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의 입국 공업을 생각하여, 입국 공업은 나라를 세웠을 때 공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말한 대로 그대 공을 갚으리라. 라고 하면서 충렬이 수용했더니, 그 다음에 저 천자에 또 당부가 있는 거지. 도와줘. 이런 거야. 얘네들의 결국은 어떤 거냐? 요만큼은 도와줘. 이거야. 우리 아빠 도와줘. 그 다음에 나 도와줘. 그때 충렬이 그래. 도와주지. 이렇게 된 거야. 자, 중략줄거리는 충렬은 남적의 선봉장이 된 정한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다시금 위기에 처했던 천자, 황후, 태후, 태자를 구출한다. 자, 거기까지 끊어보세요. 자, 그게 이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해 준 거야. 국가의 위기 해결. 이후 유신과 강희주를 구하고 모친과 부인을 찾아오는 장안으로 돌아온다. 이건 뭐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한 거야. 그래서 거기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보면은 자, 국가와 자, 가족의 위기, 또 문제, 요거를 해결한 거야. 그래서 요런 거에서 봤을 때 아,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구나. 요거를 보여주는 거고 결국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자, 유충렬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의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족의 위기가 해결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뒤에 문제도 하나 있어. 자,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 심리들의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리던 마음을 못내 즐거워하는지라. 이제 가족들이 상봉하게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유충렬 때문에. 자, 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여 호산대가 떠날 듯 하였으며 원수 유충렬과 모친 장부인을 치사하는 소리가 낭저우 유란했다. 네 집 자식이 정말 잘 키워가지고 우리들의 가족의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모든 그 어떤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는 거야. 28조. 자, 금산성에 이르러 천자와 태후가 가마에서 바삐 내려 장막 밖으로 나오는지라. 원수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사에 이로써 천자께 인사를 올리니 천자와 태후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여 말했다. 이번엔 천자하고 태후가 또 칭찬해줘. 자, 과인의 수족을 나의 손과 발이란 뜻이거든. 이거 충렬이야. 너를 만리타국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했는데 이렇듯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어찌 더 말로 하겠는가. 옥문관으로 귀양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거기 써있지. 귀양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하고 거기가 뭐냐 가족의 위기. 남적을 물리친 일, 요거는 국가의 위기 해소. 그 다음에 그간 죽은 줄 알았던 그대의 모친과 부인 강낭자를 만나 데려온 일, 요거는 가족의 위기 해소.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위기를 해소하면서 가족의 위기가 해소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글의 특징이야. 위기의 특징. 위기 해결의 특징. 자, 천추에 드문 일이다. 그대의 은혜는 죽어도 잊기 어려운지라. 입이 10개라도 어떻게 그 말을 다 하오리오. 칭찬해 준 거지. 야, 너는 정말 대단해. 넌 영웅이야. 국가의 위기도 해결해주고. 그 해결로 인해가지고 가족의 위기도 해결하고 너는 영웅이야. 대단해. 라고 얘기를 한 거고 태후가 유원수를 치사한 후에 조카 강승상을 부르시니 강승상이 바삐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지라 태후가 강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 자, 그런 거지. 어찌 뭐뭐 할 수 있으리요. 어찌 뭐뭐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런 애들은 99.9% 편집자 노평이야. 고전 문학에서는. 자, 기억을 잘 해놔야 돼. 어찌 뭐뭐 할 수 있으랴. 어찌 뭐뭐 할 수 있으리요. 이런 거. 자, 천자가 내려와 강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한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은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가족들과도 이별을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하려. 이거 뭐야?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이런 얘기야.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기 바로 용서해줘.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천자가 강승상한테 사과하는 거야. 한편, 이제 딴 얘기. 이미 장안으로 돌아와 연왕이 된 유심은 장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충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원수가 천자께 물러나와 연왕 앞에 엎드려. 연왕은 유심이야. 유충렬의 아빠.
부르자 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해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원래는 죽은 줄 알았어, 엄마가. 그래서 제사도 지냈거든? 근데 천행의지 뜻밖의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충렬은 다 죽은 줄 안 거야. 아빠 죽은 줄 알고, 엄마 죽은 줄 알고, 그 다음에 장인 죽은 줄 알고,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 고전 소설에가 이런 게 가능하지. 자, 아니, 연왕이 반감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너희 모친이 어디 오느냐? 이때 장부인이 이미 휘장 밖에 있다가 남편 유심의 말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취한 듯이 들어가니 연왕이 부인을 붙들고 말하였다. 멀고만 황천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 있는가? 야, 너 어떻게 살았어? 이런 거야. 반가워서 이래.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다. 이런 뜻이고. 자, 백골이 되는 당신을 어떤 사람이 살려왔느냐? 네 집 자손이 모셔왔느냐? 충렬아. 야, 내 아들이구나. 이런 거야. 내가 분명히 살려왔느냐? 이거 이제 아들을 칭찬하는 거지.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북방 천린만리의 호곡을 땅에 잡혀 죽을 줄 알았더니 10년 전에 헤어진 부인을 다시 만나고 7살에 부모와 이별하고 가진 고난을 겪은 충렬을 이렇듯이 다시 만나 영화를 볼 줄이야 꿈속에나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면서 마지막 대사는 뭐냐면은 결국은 죽은 줄 알았던 부인을 만나게 된 기쁨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국가와 가족의 위기를 해결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만난 거지. 장인도 만나고 장모도 만나고 그 다음에 강부인도 만나고, 강부인은 그 집 딸이야. 강승상의 딸. 그 유충렬의 부인. 자, 그 다음에 우리 엄마 만나고, 우리 아빠는 이미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상봉하는 거.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여기서는, 자, 5번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고난도지. 보기를 참고 윗글을 감상한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나온 문제는 일단 첫 번째 할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돼. 1번 되면 뭐뭐뭐뭐뭐에서 뭐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요까지가 본문 얘기야. 본문. 그 다음에 뒤에 뭐뭐뭐뭐뭐 다 이렇게 나와. 얘는 보기 얘기야. 원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보기를 먼저 읽고 보기하고 내용물처럼 쭉 시켜봐야 돼. 보기에 있는 말이 여기 있나 없나. 요거 일치 확인이 첫 번째 순서야. 일치 확인. 비율로 따지면 한 70% 돼. 얘네들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얘거든. 두 번째는 본문의 일치 확인을 하는 거야. 본문을 읽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요 둘의 관련성을 맺어줘야 되거든. 관련성. 보통은 여기서 거의 한 70% 답이 나와. 여기서 한 30% 나와. 아주 가끔 나와. 근데 아주 가끔 여기야. 하필이면. 사실은 보기 나온 문제를 많이 틀리는데, 그 얘가 3점이든 거의?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요거는 항상 기억해야 돼. 여기부터 확인해야 돼. 이 말이 있나 없나부터. 이 말이 있나 없나. 애매한 건 납두는 거야. 확실한 거 지우는 거야. 없는 거. 보통은 아닌 것으로 나와. 문제들은 다. 자,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로 인해 두 차례 시련을 겪는다. 그런데 첫 번째 시련은 충신인 부친 유신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 줄 쳐야 돼요. 부친 유신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 줄 치고. 두 번째 시련은 충신인 장인 강희주와 간신의 정치적 갈등. 여기도 충신인 장인 강희주와 간신의 정치적 갈등. 이게 충신과 간신의 갈등도 있는데 아빠하고 간신의 갈등, 장인과 간신의 갈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하고 장인은 충신이야, 국가적으로는. 근데 내 가족이야. 근데 유배를 가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국가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줄 쳐야 돼. 가족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와 관련. 우리 아빠가 유배 갔어. 왜 국가 위기가 되면 충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위기가 되고, 이론의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모두 해결하는 과업을 부여받게 되는데, 여기 줄쳐 두 과업이 함께 해결 줄치고, 우연한 계기로 연이어 해결. 함께 해결되기도 하고 우연히 연이어 해결되기도 한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엄마 만나는 것 같은 경우는 우연히 해결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 엄마 죽은 줄 알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다른 데 가고 있는데 엄마를 만났어. 우연히 해결되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1번 유충렬 7살에 부모와 이별하고 고난을 겪은 것에서 여기까지가 본문이야. 그럼 요거는 맞거든? 자, 근데 첫 번째 시련은 유심의 유배로 인한 가족 이산. 유심의 유배에 붙여야 돼. 유심이 유배 갔기 때문에 7살짜리가 고난을 겪는 거야. 맞아.
2번 천자가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낸 것. 이 말도 있지. 두 번째 유충렬의 두 번째 시는 역적과 정치적 갈등. 여기 정치적 갈등. 이거는 강희주의 유배거든. 강희주의 유배 때문에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냈다 그러잖아. 그래서 맞고. 3번 유충렬이 강희주를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것. 이거는 강희주도 구하고 남적을 물리쳤지. 그러면 강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문제도 해결한 거야. 유충렬이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함께 해결. 여기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함께 해결. 맞지? 자, 유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났거든?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나. 그러면 남적 소멸한 건 뭐야? 국가적 위기를 해결한 거야. 정치적 위기를. 국가의 위기 해결했는데 우연히 모친을 만났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러면은 우연한 계기에는 맞아. 이게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가족의 위기 해소가 국가의 위기 해소로 이어진 게 아니지. 거꾸로지. 남적을 물리치고 오는 길에 엄마 만났잖아.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오는 길에 우연히 엄마 만나서 엄마를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틀렸어. 그래서 답이 4번. 자, 5번은 남적을 소탕하고 금이 환영하는 유충렬을 백성들이 환대하는 것에서 여기 영웅으로 기한 되지? 자, 그 보기에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요. 영웅으로 기한. 그래서 5번은 4번이 답. 이렇게 돼. 자, 나머지는 풀면 되고 7까지 풀면 돼. 7까지 최첨점까지. 우리 전국연합을 볼게요. 우리가 전국연합은 저번에는 그 독서를 따로 안 해가지고 독서를 주로 했는데, 자, 이번에는 독서를 일요일날 하는 관계로 그냥 어렵게 생긴 거를 할 건데, 일단 오늘은 어떤 거부터 할 거냐면 다음 주에 1회 풀어오면 돼. 다음 주 1회를 또 풀 거야. 그냥 풀어오면. 자, 어디를 하냐. 7쪽 19에서 23 19번 문제를 봐. 가나의 공통점 나오지? 범위 줄이기를 해야 돼.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맞고 틀리고 맞고 요게 이제 가 쪽을 이렇게 하거든. 뒤쪽에 이제 얘를 제끼고 이제 1, 3 중에 맞고 틀리고 맞고 이런 거에 답을 골라. 그러니까 범위 줄이기를 해야 돼. 두 개 다 순서 읽지 말고. 그 다음 20번은 가의 A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런 거는 A 읽고 풀고 B 읽고 풀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가 A고 B, C고 1번은 A, 2번, 3번은 B, C, 그 다음에 4번은 D이잖아. 그러니까 A 읽고 B, C 읽고 A 읽고 1번, B, C 읽고 2, 3, D하고 2 읽고 4, 5 이렇게 가면 돼. 중간에 답 나오면 그냥 빼고 그냥 읽으면 되고. 자, 21은 나에 대한 거고 22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자, 기억이 오늘 저녁이지? 그러니까 이거 그 가에서 일단 범위 줄이고 이것도 범위 줄이기야. 그 다음에 23번도 A에 관해서 가나를 감상한 거거든? 이것도 범위 줄이기야. 자, 결국은 범위 줄이기 3문제. 그 다음에 20번하고 21번 단독 문제 하나 이렇게 나와. 자, 7페이지를 볼게요. 자, 인간은 각자 정해진 운명이 있고 초월적인 힘에 밀려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삶이 있다고 믿는 가치관을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일단 여기서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거야. 시에서 화자는 각기 다양한 시적 상황에 처하며 처한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른 생각과 행동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고유한 삶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자가 운명론적 세계관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내면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작품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을 하거든? 근데 그 대응하는 거를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대응을 한다는 얘기야. 운명론적 세계관 대응. 보통 어떻게 하겠어? 아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고전 문학에서는 참고로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오잖아? 체념이야, 체념. 보통. 아유, 내 팔자가 그렇지. 그냥 이러고 끝내. 그, 삼인곡에서도 그런 거 나오고, 뭐, 송민곡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 팔자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와. 아래 두 작품에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타나 있지만, 각각의 화자가 현재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여기 받아들이는 태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거기 좁혀야 돼. 그럼 그 차이를 중심으로 봐야 돼. 운명론적 세계관이 있고, 그거를 이제 운명론적 세계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일단은 가를 읽어볼게. 문제 뒤에 걸 풀어보면서.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바람벽에는 바람을 겨우 막을 만한 벽 노는 뜻이야. 근데 좁다란 방이 이제 가난해. 그리고 쓸쓸한 게 오간대. 쓸쓸한 게 뭐야? 정서. 내가 쓸쓸하니까 바람벽에 쓸쓸한 게 오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일단 가난하고 그 다음에 정서가 나타났는데 자, 쓸쓸함의 정서가 나타나. 이 흰바람 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요런 거 있어. 시나 문학에서 이 어떤 어둠 그 다음에 뭐 희미한 전등, 희미한 등불 이런 거 나오잖아. 가난하다는 얘기야. 이게 만수라비의 충문 같은 데서는 등불 하나 없는 제사상 이런 게 나오거든. 그 만수라비가 가난하다는 거를 보여줘. 그래서 이거는 가난함. 근데 지친 불빛이래. 이게 전등이 지치진 않지. 내가 지쳤으니까 전등이 지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시적 컨텐츠 현재 지쳐있는 상태야. 이거는 정서가 아니라 상황이야. 자, 떼글은 다 낡은 무명샷즈가 있으니까 가난한 거야.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준 한 잔 먹고 싶다는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되지? 거기 또 중요한 말 나오지? 외로운 생각. 어떤 거야? 나는 가난해. 그리고 지쳤어. 그리고 이건 이제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쓸쓸하고 외로워. 이런 거야. 자, 20번에 1번 볼게요. 화자 A에서 외부의 삶을 응시하던 화자. 어디를 봤어? 흰 바람벽을 응시하던 화자가 시선이 내면으로 외로운 생각을 한다. 이렇게 온 거지. 그래서 20번에 1번이 맞는 말이야. 흰 바람벽에서 외로운 생각으로. 자, 그 다음에 B.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바람벽에 대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나 외로운 생각이 들었잖아. 외로운 생각이 들었는데 흰바람벽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비쳐. 어머니 모습이 투영돼. 외로운데 엄마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그리움의 대상이지. 외로우니까 엄마가 비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며 문며 배추를 씻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엄마의 고생스러운 삶이 떠오르는 거야. 어머니 모습 비치는데 엄마의 어떤 고생스러운 모습 여기 떠오르고. 자, 그 다음 C까지 읽어야지 2, 3번 푼다고 그랬지?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번에는 외롭잖아. 그러니까 누굴 또 그리운 거냐? 이 사랑하는 사람. 자, 사랑하는 사람이 비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도 뭐야? 그리움의 대상이야. 왜 자꾸 엄마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냐? 외롭거든.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래서 B하고 C는 결국 뭐야? 외로운 생각에 헤매다가 흰바람벽에 비치는 내 그리움의 대상들이 비춰지는 거지. 생각난 거지. 그러면 20번에 2번. BC에서는 A의 흰바람벽을 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치? 보고 있지. 그래서 엄마도 보고 그리운 사람도 봐. 사랑하는 사람도 봐. 떠오르는 생각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움의 대상을 보고 있는 거지. 자, 3번. BC에 나타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이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나와? 불쌍함이 아니지. 특히 뭐 엄마는 소외됐다고 쳐. 가난하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소외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3번은 틀린 말이야. 자, 3번이 답이에요. D에서 자기 연민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랬는데 D까지 볼 것도 아니야. B씨가 틀렸어. 그래서 20번은 3번 일단 답. 계속 이제 읽을 거야. 자, 그런데 또 이즈마카의 어느 사이인가 이 흰바람 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면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이번엔 글자가 지나간대.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여기 줄쳐야 되겠지? 운명이야. 운명. 자, 이는 나의 운명이 나와. 좀 줄친 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곳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자, 거기도 줄쳐야 돼.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곳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대. 이게 뭐냐? 삶의 태도야. 운명과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이야. 삶의 방식. 나는 뭐 정서도 되겠지. 삶의 방식 혹은 나한테 나오는 정서 이렇게 되거든. 나는 어떻게 사냐? 뜨거운 곳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을 가득 차게 산대.
자, 그러니까 D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은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 운명. 근데 E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또 다른 글자들이 지나가는데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이거 뒤에 나온 말 그대로 썼지. 줄 쳐야 돼. 자, 줄 치면서 잘 읽어.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쭉 줄 쳐야 돼.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 자, 그러면은 D구나. 자, E는 어때? 하늘이 줄이면 사랑하는 존재들 있지? 사랑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어. 근데 어때? 똑같아. D하고 E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나는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도 나는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도록 만든 거구나. 결국은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야? 하늘이 뒤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나의 운명과 어떤 삶의 방식과 정서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게 그냥 운명이 참 슬프고 안타깝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D를 통해서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이 곧 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나가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D하고 E는 어떤 내 현재 삶에 대한 어떤 수용의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야. 나는 하늘이 사랑하고 귀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자, 19번, 20번, 22번, 23번 범위를 줄여볼게요. 수미상관이래. 앞뒤가 똑같아야 되거든? 하나도 안 똑같지? 버려. 특정 공간에 대비. 공간 대비했어? 내가 있는 곳과 저곳, 좋은 곳에 대비? 아니지. 명령적 어조면 뭐뭐 해라가 나와야 되거든? 자, 이거 앞에 쭉 서술어를 보면은 뭐뭐 해라 하나도 안 나와.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하는 것인가 이런 것만 나와. 틀렸어.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은 D하고 E에서 보면 나오지? 문장이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유사한이잖아. 그래서 D하고 E에 나오는 거야. 일단 요거는 맞아. 촉각적 심상 나와. 어디 나와? B에서 차디찬 물. 근데 그게 사물의 정적인, 물의 정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차가운 물에서 배추 무 씻는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뒷말이 틀렸어. 그래서 19번 4번이 답이야. 자, 그럼 22번. 기억은 오늘 저녁이니까. 자, 기억은 화자의 내적 성찰. 어때? 성찰. 내 내면에 대한 생각이건 외로운 생각이 해서 그림의 대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내적 성찰이 맞는 거야. 나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가 성찰이 아니야. 그건 반성이고, 성찰은 내 삶을 돌이켜보는 게 성찰이야. 일단 1번 맞아. 2번은 과거의 고통을 상기해? 내가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막 떠올려. 그런 건 아니지. 틀렸어. 화자가 시간의 단절감. 시간의 단절에 뭔 말이야?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 틀렸어. 고향에 대한 추억? 고향 얘기 안 나오지? 그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느끼는 시간이야? 그럼 가족만 나와? 사랑하는 사람 어떡할 건데? 그리고 내 현재 운명과 이런 걸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내적 성찰이 이루어지는 시간. 내 외롭기 때문에 그리운 대상도 떠올려보고, 내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운명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거니까, 자, 1번이 답이에요. 일단 풀렸어. 보통 이렇게 풀리면 23번은 나로 풀려야 정상이야. 지금 가로 너무 많이 풀렸잖아. 그렇다고 안 보지 말고, 자, 1번. 가는 운명을 이 초월적 존재 줄쳐야 돼. 일단 가는 맞는 말이지. 하늘.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는 외로움도 자신이 받아들이는 운명의 대상. 가의 화자는 외로움도 자신이 받아들이는 운명의 대상.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이렇게. 맞아.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 달리지. 그럼 가의 이 말 없으면 돼. 운명은 고르게 타고나야 된다. 가가 사람들이 운명을 고르게 타고나야 돼. 이런 얘기 안 했지.
내 생각만 한 거잖아. 그래서 요것도 맞아. 일단 가는. 없으니까. 뒤에 나오는 말이. 가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어때? 내 이상은 적인데 현실은 여기라서 둘 사이가 왜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 막 괴로워해? 그러지 않지. 그래서 4번이 답이야.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문제 구성을 잘못했어. 지금 이거 실제로는 이거 5문제 중에 가만 읽으면은 21번 빼고 다 풀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낸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 구성이. 자, 21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 안 내고 적절하지 않은 것. 탄군가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대부가 자신이 처한 궁핍한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가사이다. 일단 여기 궁핍한 현실에 대해 한탄 불치고 가난해. 그래서 이 작품에는 가난으로 인해 여기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형편 줄쳐야 돼. 그러니까 사대부면 제사도 지내야 되고 막 해야 되거든. 그걸 못해. 그 다음에 극심한 궁핍으로 인해 사대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종에 대한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줄쳐야 돼. 종도 나무시해. 이와 함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여기 줄쳐야 돼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 수용할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얘는 내 운명이 이래. 근데 하늘이 사랑하고 귀하는 사람이 이래. 그러니까 내 운명이 괜찮은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수용을 해. 근데 21번 보기에 이미 나오지 어쩔 수 없어서 수용하는 거야. 체념적 수용이라고 그래. 체념적 수용. 일단 나에서는 결국은 가난의 체념적 수용인데 요 가난이 운명이야. 가난한 운명의 체념적 수용. 이렇게 돼. 자, 이제 읽어볼게요. 탄군가는 가난을 탄식하는 노래 이런 뜻이야. 자,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 고루 하련만. 하늘이 골고루 만들었어. 어찌된 인생이 이토록 괴로운 거? 보기 줄쳐야 돼. 신세한탄이야.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세상은 공평한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롭지? 이런 얘기야. 신세한탄. 삼순구식을 얻거나 못 얻거나 30일 동안 9끼 먹는다 이런 뜻이야. 이거를 얻든 못 얻든 10년에 갓 한 번 쓰거나 못 쓰거나 갓을 10년 동안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요거 두 줄은 가난을 좀 과장한 거야. 가난 과장.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이유야. 삼순구식도 안 되고 10년에 갓 하나 쓸 수 있든 말 듯하고 안표누공은 안표의 가난함이 나처럼 비었으며 원원의 가난이 나처럼 심했을까? 요 두 줄은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그 비교하는 거야. 고사를 인용해서 가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째 줄에 어찌된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고 그 이유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괴로운 이유, 가난해. 과장으로 난 너무 가난해. 근데 고사의 인물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난 너무 가난해. 이러는 거야. 자, 봄날이 더디 흘러, 봄날이 천천히 흘러, 뻐꾸기가 보채거늘, 동편이웃의 따비였고, 서편이웃의 홈이었고, 따비, 홈이는 농기구야. 그래서 농기구도 없어, 가난해서. 그래서 빌려서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이제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서 씨앗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더니, 올벼 씨 한 마리는 반 넘어 쥐먹었고, 씨가 없어. 기장피 족밭은 서너 대 심었거늘 얼마 안 되는 걸 심었어. 하나 한 식구.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농기구를 빌려가지고 씨앗을 마련해서 갔는데 올벼씨도 얼마 안 남았고 기장피 족밭도 얼마 안 심었고 이렇게 돼. 그래서 하나 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려서 이렇게 많은 식구를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씨가 없어서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한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뜻이야. 이 아이들은 종들을 얘기해. 아무려나 힘써이라. 어쨌든 힘써 좀 일해줘 이런 거야. 당부하는 거지. 죽순물 상전 먹고, 그러니까 먹을 게 죽밖에 없어. 그래서 그 죽에서 물은 내가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나름 종을 배려하는 거야. 니네가 일해야 되니까 좋은 거 먹어? 이랬는데 눈 위에 바늘 짓고, 그러니까 이 종들은 눈 위에 바늘 젓고 코로 휘파람을 분다거든? 이게 불만을 표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눈을 치켜뜨고 내려뜨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일해야 되는데 먹을 거 안 주니까. 나는 나름 배려를 해가지고 좋은 걸 줬다고 생각하는데 종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당연하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올변을 한 발 뜯고 족밭은 다 묵히니. 그래서 이제 농사가 잘 안 되니 이런 뜻이야. 쌀잎이 바랑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쌀잎이 바랑이가 잡초거든. 농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걸음도 못 주겠지 가난해서. 그래서 잡초도 안 자란다는 얘기야. 그만큼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라빚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냈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낼 쌀도 없다. 그런데 가난하다.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장초의 무지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해서 이 장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어떡하겠어. 이게 뭐 뜻풀이 같은 게 안 나온 거니까 난 장초가 부러워. 왜? 쟤는 아무것도 모르거든. 근데 나는 막 걱정할 게 너무 많아, 가난해서. 그러니까 제가 부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가난하다를 강조해 주는 거야. 가난하다. 자, 중략. 세시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을 해 올리며, 제사는 어떻게 지내지?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아까 21번에 했던 거, 사다부의 도리를 못 지켜. 그리고 친척들과 손님들은 어이하여 접대할고, 손님 접대는 어떻게 하지? 이 얼굴, 이 모습 지니고 있어 어려운 일이 많구나.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제사도 못 지내고, 그 다음에 손님들도 맞이할 수 없고, 이러는 거야. 사대부의 어떤 도리를 하지 못해. 이 원수 궁기, 이 원수 가난 귀신이라는 뜻이거든, 궁기가. 자, 근데 가난을 궁기, 가난 귀신이라고 얘기를 했어.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인법 쓴 거야. 가난이라는 건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그게 귀신이 붙어가지고 가난하다고 생각한 거니까. 자, 이 가난 귀신을 어떻게 이별할까? 해서 좋은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좋은 날 좋은 때 사방으로 가라하니 이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제사를 지냈어. 추추분분 화를 내는 말이 가난 귀신한테 화를 내.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따옴표 묶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희로오락 즐겁고 기쁜 일을 뭐라는 뜻이야. 즐겁고 기쁨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일조 이별할 줄 없었거늘 어디 가서 네 말 누구의 말을 듣고 가라 이러느냐. 그래서 따옴표 묶어야 돼. 이게 가난 귀신의 말이야. 내가 야 가난 귀신 좀 꺼줘 줄래? 이랬어. 좀 가. 이랬어. 그때 가난 귀신이 야 내가 너하고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누구 말 듣고 나보고 가래. 이 의리 없는 놈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타이르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공역 울러대어 꾸짖으니 돌이켜 생각해 내 말도 다 옳다. 생각해보니까 내는 가난 귀신이거든. 가난 귀신 말 맞는 것 같아. 남들은 다 낫다너도 너만은 나한테 붙어있으니까.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세상이 날 버렸어. 근데 가난 귀신은 계속 내 옆에 붙어있어. 내 혼자 신이 있어. 너 혼자 신에는 의리가 있어서 나를 나니 버리거든. 억지로 피하여 잔꾀로 여일로냐? 너는 의리가 있어서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억지로 피하고 내가 너를 별거 아닌 그 자잘한 꾀로 너하고 이별하겠니? 이별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이 만든 이 내 궁을 설만들 어이하여리. 하늘이 만든 내 궁핍을 설마 어떻게 하겠니? 빈천, 가난하고 천한 것도 내 분이니 서로에서 무엇 하겠니? 라고 해서 마지막에 두 줄을 줄쳐야 돼. 결국 가난 귀신을 내쫓으려고 제사를 지냈다가 가난 귀신이 나한테 뭐라고 막 화를 냈어. 그 얘기 듣고 그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너를 억지로 피하면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하늘이 가난을 만들어줬는데 이거 피해서 뭐 하겠어? 라고 하는 거야. 결국은 가난은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한 게 아니라 이건 체념적 수용이야. 하늘이 만든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는 앞에 어디였지? 23번 문제 있잖아. A의 관점에서 가난을 감상한 내용, 운명론적 세계관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자, 긍정적 인식을 한 후에 긍정적 인식 후 수용인 거고 하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러는구나. 나 같은 경우에는 체념적 수용인 거고. 자, 두 개의 이제 태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근데 보통은 고전 시각에서는 이게 많아. 이게 엄청 많아. 자, 21번 볼게요. 1번. 죽순물 상점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에서 여기서 끊어야 돼. 이건 내용이지? 보통 내용은 그냥 일치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쭉 나와. 자, 농사일로 종의 눈치를 보는 몰락한 사대부. 건더기 건져 주잖아. 일 좀 잘해달라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 맞는 말이야. 몰락한 사대부의 처지. 2번. 세시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을 해 올리며 해서 제사는 어떻게 지내지? 이거거든? 여기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왜? 가난해서 제사를 못 지내니까. 유교적인 가치관은 성리학적이기 때문에 제사를 꼭 지내줘야 돼. 근데 가난해서 못 지내는 거는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거야. 3번. 이워수 군기를 어이하여 여의련요해서 가난한 상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여기 미리 대비하지 못한 줄 쳐야 되거든?
이 원수 군기를 어이하냐 여의려는데 이거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자괴감이 아니라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 보지? 이런 뜻이지.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얘는 또 하나는 뒤까지 읽어보면은 미리 대비 못해. 태어날 때부터 가난이 나한테 쫙 달라붙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거기 있는 글 그대로 보면은 이 원수 군기를 어떻게 하면 이별할까? 얘기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어떤 꾀를 생각해내고 싶은 거야.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해서 힘겨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없는 비관적 현실. 다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타개가 안 되고. 빈천도 내 분연이 서로 무엇하리 해서 궁핍한 현실을 체념적 수용. 그러니까 내 분수야. 내 분에 줄쳐야 돼. 그래서 체념적 수용. 내 분수는 어떻게 하겠어. 그냥 참고 견뎌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1번에 3번이에요.